그날 우리 결혼 5주년 기념일에 나는 남편의 손을 잡고 케이크를 자르려던 순간 의부선이가 테이블 위에 임신 테스트기를 던지며 소리쳤다. 오빠, 나 임신했어. 내 아이야. 그 말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고 나는 칼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그 칼로 그녀의 목을 그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첫 번째 실수였다. 세상은 그 순간부터 내 것이 아니었고 나는 복수의 어둠 속으로 한 발짝 내디뎠다. 나는 김지은이다. 서울 강남의 번잡한 거리에서 자란 평범한 여자. 아니, 이제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여자. 30살, 결혼 5년 차 남편 민준과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사랑에 빠져 그 사랑이 우리를 이 화려한 아파트로 이끌었다. 민준은 재벌 2세는 아니지만 IT 회사 중간 관리자로 안정된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그의 가족은 복잡했다. 민준의 어머니가 재혼한 후 생긴 의붓언니, 혜린. 그녀는 나이 차이 없이 민준과 자랐지만 항상 그림자처럼 우리 사이를 맴돌았다. 혜린은 미모와 야망으로 무장한 여자였다. 모델 지망생에서 프리랜서 마케터로 그녀의 삶은 항상 더 나은 것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그 달리기 속에 숨겨진 건 끝없는 질투였다. 그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5주년 기념일 테이블 위에 장미꽃잎을 뿌리고 민준이 좋아하는 스테이크를 준비했다. 지은아, 너 정말 최고야. 민준이 출근 전에 내 뺨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그의 미소가 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다. 오후에 그의 가족이 온다.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혜린. 평소처럼 어색한 가족 모임이 될 테지만 오늘은 특별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번엔 내가 이겨? 저녁 7시, 문이 열리자마자 향기로운 냄새가 퍼졌다. 장모님의 미소가 밝았고 장인어른은 와인병을 들고 들어왔다. 혜린은 마지막으로 도착했다. 그녀의 드레스는 빨강, 입술은 더 붉었다. 언니, 와줘서 고마워. 나는 그녀를 안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은 내가 날 짓밟을 수 없어. 식사가 시작됐다.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민준의 손이 내 무릎 위에 얹혔다. 완벽한 순간. 그리고 그것이 무너졌다. 디저트 타임. 케이크를 자르려던 찰나, 혜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번뜩였다. 모두 주목해. 중요한 소식이 있어.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하얀 플라스틱 막대기. 임신 테스트기. 2줄. 오빠, 나 임신했어. 내 아이야? 시간이 멈췄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장모님의 손이 컵을 떨어뜨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칼을 쥔 손이 저려왔다. 혜린의 미소는 승리자의 그것이었다. 지난달 오빠가 취한 척하며 나한테 왔잖아. 기억 안 나? 그날 밤 우리. 거짓말. 아니, 진실일까? 민준의 눈이 나를 피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이게. 무슨.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지은아, 아니야. 하지만 그의 망설임이 모든 걸 증명했다. 혜린이 웃었다. 언니, 미안. 하지만 사랑은 때론 이렇게 가혹하잖아. 그날 밤 가족은 흩어졌다. 민준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쥐어뜨렸다. 지은아, 믿어. 나는. 기억 안 나. 의술김에 그의 변명은 공허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눈물을 삼켰다. 배신. 그것은 칼날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혜린. 그녀의 질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민준을 향한, 나를 향한. 그녀의 삶은 항상 우리 그림자 아래 있었다. 재혼 가족의 아이로 그녀는 늘 두 번째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준에게 말했다. 당신 믿을게. 하지만 증명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DNA 테스트를 제안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 불씨는 이미 타오르고 있었다. 복수. 그것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싹트기 시작했다. 혜린의 SNS를 뒤졌다. 그녀의 삶은 화려했다. 파티, 남자들, 그리고 민준의 사진이 가끔 섞여 있었다. 언니의 남편님, 오늘도 멋져요. 댓글 아래 숨겨진 독.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상담. 아직 증거가 없어요. 변호사의 말 후 하지만 나는 기다리지 않았다. 혜린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들, 직장 동료들. 하나씩 그녀의 약점을 모았다. 첫 번째 타격, 그녀의 프리랜서 계약. 내가 익명으로 클라이언트에게 그녀의 불안정함을 알렸다. 작은 시작. 하지만 그것이 내 여정을 열었다. 며칠 후 혜린이 전화했다. 언니, 오빠가 나한테 연락했어. 우리 셋이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나는 웃었다. 좋아. 내 집에서 그 만남이 내 복수의 무대가 될 줄은 그때 알지 못했다. 내 마음은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다. 사랑은 잃었지만 정의는 되찾을 터였다. 만남의 날이 왔다. 우리 집 거실은 전쟁터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불편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혜린은 여전한 미소로 들어섰다. 그녀의 배는 아직 부풀지 않았지만 그 테스트기가 그녀의 무기였다. 언니, 앉아. 차 한 잔 마실래? 그녀가 먼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직접적으로 하자. 그 아이가 정말 민준이의 건가? 혜린의 눈이 가늘어졌다. 물론이야. 오빠가 그날 나한테. 그녀의 말은 민준을 향해 날아갔다. 민준이 얼굴을 붉혔다. 혜린아, 그만해. DNA 테스트 해보자.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혜린이 웃었다. 오빠, 왜 그래? 나 믿지 않아. 그녀의 손이 민준의 팔을 스쳤다. 그 접촉이 내 피를 끓게 했다. 나는 참았다. 혜린 언니,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알아? 내 말에 그녀의 미소가 굳었다. 짓. 이건 사랑이야. 오빠는 나랑 더 어울려. 그녀의 말은 독이 스며들었다. 민준이 일어났다. 그만. 지은아, 나 병원 예약할게. 하지만 혜린이 막아섰다. 오빠, 나도 갈게.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테스트 결과는 2주 후 나왔다. 음성. 아이는 민준의 것이 아니었다. 민준의 안도와 함께 내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혜린에게 전화했다. 언니, 결과 봤어? 이제 그만해.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언니, 그게 다야? 오빠는 아직 나한테 관심 있어. 내가 모르는 밤이 있었으니까. 거짓. 하지만 그 거짓이 그녀의 무기였다. 민주는 후회로 가득 찼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술 때문에 그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안아주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사랑은 상처받았고 그 상처는 혜린을 향한 증오로 변했다. 그녀의 질투는 어린 시절부터였다. 민준의 어머니 재혼 후 혜린은 외부인으로 느껴졌다. 민준의 성공, 그의 안정된 삶, 그것이 그녀를 갉아먹었다. 나는 그녀의 일기를 훔쳐봤다. 아니, 해킹했다. 친구를 통해. 그 안에는 나에 대한 저주가 가득했다. 지은 그년, 오빠를 뺏었어. 내 인생을 망쳤어. 복수의 두 번째 단계. 나는 혜린의 직업을 노렸다. 그녀의 클라이언트 중 하나, 내 지인의 회사. 그녀는 불성실해요. 프로젝트를 망쳤어요. 익명 이메일. 곧 그녀의 계약이 취소됐다.
혜린의 SNS에 불만이 쏟아졌다. 이게 다 지은 때문이야. 그녀의 포스트.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내 승리였다. 그러나 민준과의 관계는 흔들렸다. 밤마다 그는 악몽에 시달렸다. 내가 정말 혜린과 그의 의심이 우리를 갉아먹었다. 나는 상담소를 찾았다. 트라우마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상담사의 말, 하지만 시간은 내 편이 아니었다. 혜린이 임신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평범한 남자, 그녀의 새로운 시작. 하지만 나는 그를 파헤쳤다. 그의 과거, 빚, 불륜. 혜린에게 보낼 선물. 어느 날 혜린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눈이 붉었다. 언니, 나 계약 잃었어. 내가 한 거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증거 있어. 그녀가 울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해? 난 그냥 오빠를 그 순간 나는 칼을 들었다. 아니, 부엌 칼, 나가. 다음엔 더 아플 거야. 그녀가 도망쳤다. 내 손이 떨렸다. 경계선.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민준이 알았다. 지은아, 그만해. 법으로 풀자.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했다. 나는 이미 깊이 빠져 있었다. 혜린의 약점, 그녀의 비밀.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 그는 유부남이었다. 나는 그 아내에게 연락했다. 당신 남편이 제 언니와 사슬이 시작됐다. 혜린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부분 약 1002. 갈등 심화, 지은의 도덕적 딜레마 묘사, 민준과의 관계 악화. 한국 사회의 가족 압력 반영. FILE 3. 혜린의 전화가 밤늦게 왔다. 언니, 제발. 나 임신 중이야. 아이 때문에 그녀의 울음소리가 내 귀를 파고들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동정. 그건 약함이었다. 다음 날 그녀의 아파트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들어와 그녀의 집은 혼란스러웠다. 옷가지가 흩어져 있고 빈 술병이 굴러다녔다. 언니, 왜 날 파괴하려 해? 그녀가 물었다. 나는 앉아서 말했다. 내가 먼저 시작했어? 우리 결혼을, 내 삶을.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난 질투했어. 오빠가 나한테 관심 없어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 재혼 후 난 항상 외로웠어. 오빠는 가족의 중심이었고 너는 그걸 빼앗았어. 그녀의 고백이 흘러나왔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 어머니의 무관심, 민준에 대한 집착. 그녀는 다층적이었다. 피해자이자 가해자. 하지만 그 공감은 내 복수를 멈추지 않았다. 내 비밀, 다 알아. 그 남자, 유부남이야. 그의 아내가 알면 혜린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제발, 아이를 위해, 아이. 그 단어가 내 결심을 흔들었다. 나는 임신 경험이 없었다. 민준과 우리는 아직 자녀 계획을 미뤘다. 그 상실감이 다시 솟았다. 내 아이는 내 선택의 결과야. 집에 돌아와 나는 일기를 썼. 오늘 그녀를 봤다. 그녀도 아파. 하지만 나도. 정의는 균형이야. 민준은 나를 안아주었다. 지은아, 사랑해. 이겨내자. 그의 말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밤에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혜린의 SNS 해킹. 그녀의 포스트를 조작. 임신. 거짓말이었어. 그냥 관심 끌기 익명 계정으로 퍼뜨렸다. 루머가 퍼졌다. 그녀의 친구들이 등을 돌렸다. 장모님이 전화했다. 지은아, 혜린이가 자해했다. 병원에 있어. 내 심장이 멈췄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혜린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손목에 붕대. 언니. 미안. 그녀의 속삭임.
민준이 옆에 앉아 울었다. 가족의 고통. 나는 방을 나왔다. 복수인가, 파괴인가? 내 결정이 후회로 물들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혜린의 남자, 태호. 나는 그를 만났다. 카페에서. 당신, 혜린과 무슨 사이야? 그의 얼굴이 굳었다. 누구세요?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사진, 메시지. 당신 아내가 알면 끝이야. 그는 돈을 제안했다. 20억 그만해. 나는 거절했다. 혜린에게 가서 책임져. 태호가 혜린을 버렸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내 꿈에 나왔다. 이제 그녀는 고립됐다. 하지만 내 삶도 무너졌다. 민준이 말했다. 지은아, 내가 변했어. 이 복수가 우리를 죽여. 그의 말이 맞았다. 나는 상담을 받았다. 분노는 중독이야. 놓아줘. 하지만 놓을 수 없었다. 마지막 단계. 혜린의 과거 범죄. 그녀의 사기 전과 어렸을 때 돈을 훔친 적. 나는 경찰에 익명 제보. 경찰이 왔다. 혜린의 집 유 그녀의 비명. 내 복수가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반전. 민준의 비밀. 그가 혜린과 정말로. 민준의 핸드폰을 훔쳐봤다. 밤, 그가 잠든 사이, 메시지. 혜린과의. 그날, 미안. 하지만 내가 유혹했어. 그의 고백. 내 세계가 무너졌다. 민준도 가해자였다. 왜 날 배신했어? 다음 날, 나는 그를 대면했다. 그의 눈에 죄책감이 스쳤다. 지은아, 술 때문이었어. 한 번뿐이야. 한 번, 그 한 번이 모든 걸 바꿨다. 나는 울었다. 너도 혜린과 같아. 질투와 욕망에 노예. 민준이 무릎 꿇었다. 용서해줘. 사랑해. 하지만 사랑은 이미 죽었다. 나는 짐을 쌌다. 호텔로 갔다. 홀로.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다. 창밖 서울의 불빛이 비쳤다. 이 도시가 날 삼켰다. 혜린의 재판이 시작됐다. 사기 혐의. 그녀의 변호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법정에서 그녀가 나를 봤다. 언니, 내가 한 거지. 그녀의 속삭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먼저. 재판 후 그녀는 집행유예. 하지만 그녀의 삶은 끝났다. 직장 이름, 친구 이름, 아이의 아버지 이름. 나는 민준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너도 내 대가를 치러. 그는 애원했다. 지은아, 가족으로 다시 가족. 그 단어가 역겹게 들렸다.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 나는 절반을 가져갔다. 그의 회사, 그의 명예. 나는 그의 상사에게 익명으로 그의 불륜을 알렸다. 민준의 승진이 취소됐다. 복수의 쾌감. 하지만 공허함이 따랐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강남 골목, 따뜻한 커피 향. 손님들이 웃었다. 사장님, 오늘 메뉴 추천해요. 그 미소가 내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혜린의 손목, 민준의 눈물. 혜린이 찾아왔다. 카페에. 언니, 아이를 낳았어. 혼자. 그녀의 눈에 피로가 쌓였다. 미안해. 내 질투가. 그녀의 사과. 나는 커피를 내줬다. 가에 더 이상 없어. 하지만 내 마음은 흔들렸다. 그녀의 아이, 작은 손우. 복수는 끝났나. 반전. 민준의 편지. 지은아, 내가 혜린을 이용했어. 어렸을 때부터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게 집착으로 변했어. 내가 날 구해줬어. 그의 자백. 그는 해외로 떠났다. 새로운 시작. 내 결정. 용서. 아니, 놓아줌.
하지만 후회는 남았다. 혜린과 나는 다시 만나지 않았다. 그녀의 아이가 자라는 소식을 SNS로 봤다. 평화로운 사진. 내 삶도. 시간이 흘렀다. 1년 내 카페는 성공적이었다. 손님들이 늘었고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다. 하지만 상처는 여전했다. 어느 비 오는 날 문이 열렸다. 혜린. 우산물이 뚝뚝 떨어졌다. 언니, 이야기 좀 해.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자리에 앉혔다. 뭐 때문에? 그녀가 말했다. 아이 아빠, 태호가 돌아왔어. 하지만 그는 날 버릴 거야. 돈 때문에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내가 잘못했어. 질투로 모든 걸 잃었어. 그녀의 고백이 이어졌다. 재판 후 그녀는 상담을 받았다. 트라우마를 알았어. 엄마의 무관심, 오빠에 대한 집착, 그녀는 변했다. 아니, 변하려 애썼다. 나는 물었다. 왜 나한테 오는 거야? 그녀가 웃었다. 언니가 날 파괴했지만 그 덕에 깨달았어. 용서받고 싶어, 용서. 그 단어가 무거웠다. 나는 생각했다. 내 복수가 그녀를 변화시켰나? 아니면 그냥 파괴. 민준의 소식. 그는 해외에서 성공했다. 하지만 홀로. 지은아, 내가 날 자유롭게 했어. 그의 메시지. 나는 삭제했다. 과거는 과거. 고조. 혜린의 위기. 태호가 아이를 빼앗으려 했다. 법정 싸움. 그녀가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 언니, 증언해줘. 내가 어머니였다는 걸, 내 선택. 갈등. 복수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나는 법정에 섰다. 혜린은 좋은 어머니예요. 그녀의 실수는 과거예요. 내 증언. 태호가 패소했다. 혜린의 눈물. 고마워, 언니. 그 순간 화해의 문이 열렸다. 하지만 반전. 내 비밀. 임신. 민준과의 마지막 밤 후 나는 아이를 숨겼다. 복수 중에 잃을까 봐 이제 아이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삶의 아이러니. 아이를 낳았다. 작은 딸 민준의 피가 흐르는. 하지만 그의 이름은 내게 없었다. 병원 침대에서 혜린이 왔다. 꽃다발 들고. 언니, 축하해. 우리. 가족, 그녀의 말이 나는 웃었다. 아니, 친구. 민준이 돌아왔다. 공항에서 기다렸다. 지은아, 아이, 그의 충격. 나는 말했다. 내 딸이야. 하지만 내 목 없어. 그는 울었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그의 애원.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너희 대가는 치렀어. 이제 가. 최종 후과. 혜린은 새 직장 찾았다. 아이를 키우며. 우리는 가끔 카페에서 만났다. 대화. 웃음. 질투는 사라졌다. 하지만 상처 자국은 남았다. 내 결정 복수, 그것은 불가역적이었다. 삶을 바꿨다. 더 강하게, 더 차갑게. 결말. 서울의 가을, 단풍잎이 떨어졌다. 나는 딸을 안고 걸었다. 엄마가 지켜줄게. 복수는 끝났지만 여정은 계속됐다. 사랑, 상실, 용서. 인간의 어둠 속 빛.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진정한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살아남는 거였다.